이번 영상은 평생 모아 집 한 채, 만 54세 퇴직한 박 부장 이야기입니다. 내 집으로 두세 마리 토끼를 잡는다 준비했습니다. 따박따박 들어오던 월급이 사라지니 막막하기만 합니다. 오랜만에 같이 퇴직한 동료를 만나 솔직히 난 가진 거라곤 집 한 채라고 했더니 걱정 덜어주는 정보를 주더군요. 자, 집을 활용해서 노후 준비, 노후 자금 마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집을 줄여 확보한 돈으로 금융상품을 투자하거나 또는 다른 부동산을 구입해서 노후 월 소득을 마련하는 방법인데요. 그런데 이 보유한 집이 서울이나 수도권 핵심 지역에 있다면 이런 집을 팔아서 그 차액으로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것은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은퇴 후 오로지 집 한 채이신 분, 현금 창출이 도저히 곤란하신 분은 집을 줄여서 월 소득을 마련해야 하지만 만일 집이 이런 핵심 지역에 보유하신 분은 집 절대 팔면 안 되고 집을 활용해 오히려 월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 예를 들면 이 집을 팔지 말고 오히려 월세를 주고 수도권 인근 지하철 역세권에 월세 가는 방법이 낫다고, 팔았다가 향후에 집가격 급등 시에 멘붕이 온다고 했고 결국은 내 자산 가치가 줄어든다고 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도 도저히 노후자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을 줄이신다 해도 수도권 가까운 지역, 역세권 등으로 옮기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지금 살고 있는 집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해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택연금을 먼저 떠올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집을 담보로 맡기는 데서 오는 꺼림칙함이나 주택연금을 이용할 만큼 생활이 어렵지 않다는 생각 등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주택연금이 너무 복잡해서 생각조차 안 했다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잘 모르고 선택했다가 나중에 후회를 하게 될까봐 걱정된다는 것이죠. 50대 가구 순자산에서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72%. 이 집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노후 생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이 주택으로 주택연금도 받으면서 추가되는 월 수익을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럼 어떤 사람들이 주택연금을 생각해 봐야 하는지 그 이유들을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궁금하신 왜 두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까요? 감 잡으셨죠? 자기 집에서 편히 살면서, 즉 평생 주거보장, 또 주택연금으로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면서 평생 연금보장, 이래서 두 마리 토끼고요. 또 한 마리는 주택연금 받는 집의 일부를 빌려주고 임대소득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어떤 사람들이 주택연금을 생각해 봐야 할까요? 이런 분들입니다. 자녀에게 부모 부양에 대한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 집을 자녀에게 물려주지 않고 나를 위해 활용하고 싶다. 매월 월급처럼 안정적인 소득이 있으면 좋겠다. 집 일부를 임대해 소득을 얻고 싶다. 주택담보대출이 있는데 이자가 부담스럽다. 일반 주택보다 편해서 주거용 오피스텔에 살고 있다. 나 또는 배우자가 오래 살 것 같다. 평생 주거보장 되죠. 평생 연금보장 되죠. 사실 주택연금만한 효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연금으로 받은 총 금액이 주택을 처분한 가격보다 적으면 남는 차액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습니다. 집값이 오르던 내리던 가입 시점에 정해진 월 수령액이 평생 똑같이 이어지기 때문에 집값이 계속 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 더욱 고려해 볼 만합니다. 그리고 요즘처럼 집 가격이 많이 상승했을 때 가입하는 것도 유리합니다. 또 집 가격이 많이 상승했으면 중도에 해지할 수도 있죠. 다만 지금까지 받은 돈을 집값의 1.5% 수준인 보증료를 손해보는 것은 감수해야 합니다. 주택연금은 가입자가 죽더라도 배우자에게 그대로 100% 승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에는 상속인 자녀들이 모두 동의해야 배우자가 연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녀 중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주택연금이 해지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죠.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 자녀 동의가 없더라도 연금이 자동으로 승계되는 신탁 방식 주택연금이 새로 나왔습니다. 기존 가입자도 신탁 방식으로 갈아탈 수 있게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맡기고 빌린 돈을 매달 연금 형식으로 받는 개념이죠. 따라서 전세를 주거나 보증금이 있는 월세라면 지금까지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었습니다. 세입자가 낸 보증금이 선순위 담보권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말이에요. 최근 출시된 이 신탁 방식 주택연금은 세입자의 임대보증금을 주택금융공사에서 받아 관리하기 때문에 보증금이 있더라도 가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본인이 직접 임차인과 계약을 맺고 주택금융공사의 동의를 받은 뒤
공사가 제시하는 은행 계좌로 보증금을 입금하면 됩니다. 공사는 은행과 협약된 정기예금 금리로 보증금을 운영하고 운용 수익은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 가입자에게 한 번에 줍니다. 자, 여기에 한 가지 덧붙여 2마리 토끼에 추가되는 1마리. 집의 일부를 빌려주고 임대소득을 얻을 계획이 있으시다면 주택연금을 통해 추가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가입자나 배우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집 전체를 임대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부부 중 한 사람이 집에 살면서 집의 일부만 보증금 없이 월세만 받고 임대하는 것은 주택금융공사 승인 없이도 가능합니다. 또 방 3개 중 1개를 임대하거나 침실은 각자 따로 쓰지만 거실, 화장실 등을 공유하는 쉐어하우스로도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내 사는 집을 그대로 활용하거나 구조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주택은 가능하겠죠. 예를 들면 작은 상가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주택일 경우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월세 받고, 그러니 주거보장, 연금 받고 월세 받고 이래서 3마리 토끼죠. 다음으로 은퇴 후 수입은 부족한데 내 집에 주택담보대출 이자까지 내고 있으신 분도 계시죠. 주택담보대출을 갚고 싶다면 대출 상환 방식 주택연금을 활용해서 주택연금 일시금으로 대출을 갚고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금액을 연금처럼 받는 것입니다. 물론 이 경우는 연금이 아주 적겠죠. 이런 방법도 있다는 소개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또 주거용 오피스텔에 살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연금을 이용해 볼 수 있겠죠. 올해 주택연금이 개편되면서 그동안 주택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제됐던 주거용 오피스텔이 가입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본인이나 배우자가 생각보다 오래 살 것 같다면 가입을 검토해 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주택연금은 오랫동안 연금을 받게 되면 담보로 잡힌 주택가격보다 더 많은 금액을 연금이라는 이름으로 받을 수 있죠. 100세 시대라는 말들을 많이 하지만 아직은 평균 수명은 83세이죠. 그러니 주택연금에 가입하신다면 부부 장수에 한번 도전해 보시죠. 주택연금으로 누릴 수 있는 행복한 노후가 되지 않을까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평생 모아 집 한 채, 박 부장 이야기 도움되셨나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까지 안녕히 계십시오.